앤디쌤을 지정 멘토로 했나요? 그렇다면 앤디쌤과 연락은 얼마나 자주 했나요? 앤디쌤을 지정 멘토로 했고 막 엄청 주기적으로 했던 것도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거나 예를 들어 뭐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런 기회가 뭐 학교에서 이런 대회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해야 할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나 그냥 사소한 것도 뭔가 혼자서 생각하기에 좀 애매하면 필요할 때마다 자주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전화도 뭐 꽤 했고 뭐 필요할 땐 줌도 하고 카톡도 자주 해서 제가 궁금한 거나 필요한 거 많이 여쭤봤어요. 맞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우리 입장에서도 제일 편해, 좋아.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도대체 뭘 도와줘야 되는지 어쩌고 사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진짜로 꼼꼼하게 연락을 하니까는 뭘 하고 살았는지 거의 업데이트가 매주마다 되는 상황. 그러니까는 일하기가 수월한 편이지. I know it's a little bit too much for sure.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원서에다가 추가 정보를 올리고 싶어? 아니면 추가 추천인을 하고 싶어? 이런 게 효과가 과연 있었던가? 없었던가? 있을까 없을까? 글로 써놓은 뭐 네이버 지식인들, 아마추어들, 초등학생들이 올리는 그런 답변 말고 24년 한 나 같은 사람이 느낄 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은 효과 있었다, 또는 이런 것들은 별로 올려봤자 그냥 리던던트하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쭉 얘기해 줄 테니까는 한 10학년 학생들도 관심 있게 봐주면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경험을 쌓아서 내년에 원서 쓸 때 올려야겠다든지 11학년 학생들은 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르게나이즈를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조금 이렇게 딱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발. 효과가 있었던 것들 먼저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외부 추천인,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했다거나 인턴십을 했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성질에 따라서 추천서를 넣을 때 효과가 그래도 한 둘 중에 한 번은 있지 않았나 하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추천서는 학교 선생님, 과목 선생님 2명, 카운슬러를 이따 막히 봐야 돼. 카운슬러께 비중이 한 50%, 느낌적으로는 한 75%, 과목 선생님은 2명. 근데 이 2명은 웬만하면 잘 써준다. 근데 요거가 중요한 것보다는 카운슬러가 어떻게 평가하는, 카운슬러 추천서 비중이 훨씬 높거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외부인은 선생님의 직업이 아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직업이 학교 선생님, 이거 리던던트한 거야. 또 반복이 돼서 이미 카운슬러 목소리도 들었고 과목 선생님 둘 들었는데 또 선생, 뭐 교장 선생 이런 거 말고 외부인이면은 올린 적이 있기는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면은 원서를 지원하는 그 시점에는 최대한 액티비티 리스트라든지 뭐 설명 에세이라든지 추가 정보라든지를 다 올렸는데, 보내고 나서 얼리 디시전이면 예를 들어 11월부터 11월 말까지 타이밍이 적당한 것 같고, 레귤러면은 12월 뭐 언젠가 접수를 시키고 나서 1월달 내내, 보통 결판은 2월달에 나니까는, 그리고 3월 뭐 한 중순까지는 심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그 에디셔널 정보나 내가 수상을 받은 거라든지 학교에서 무슨 뭐 모금 행사가 완성이 된 학생도 있었어, 작년에. 자, 그런 결과가 나온 뭔가가 썸띵이 있으면은 학교의 포털 페이지들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 해줄수록, 보통 옛날식으로 10년 전에 얘기할 때 뭐야? 데몬스트레이티드 인트레스트가 보이는 거야. 우리 학교에 정말 오고 싶냐 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고 싶거든, 심사관들은. 근데 이거 합격을 줬는데 딴 데 가네. 이 1월달 지원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나. 디시전처럼 바인딩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되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꼭 올 것 같은 사람을 찾는데 그게 이 컴퓨터 정렬이 돼요. 얘는 우리 학교의 에디셔널 페이지에 뭐 정보를 남겼다, 질문을 했다, 파일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남으면은 올 거니까는 추가 작업을 더 하는 거잖아, 이 사람은. 그 뒤에 나온 기록들도 학교들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냐면 개인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에디셔널 페이지에다가 넣은 적이 있어. 4, 5년 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심사관들이 어떤 면을 사용하나 알아서 우리가 쓰는 홈페이지의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거 만드는 게 또 전문가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라 이 유튜브 같은 데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개인 활동을 했던 홈페이지의 내역을 올렸을 때는 verifiable한 정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다, 패션 프로젝트를 했어. 근데 그게 안 했다고 간주를 했을 때 뭐 어디 가서 확인을 할 게 없는 상황들이 많아. 그때 하나의 방법이야. 이것만 하면은 그냥 다 verifiable 해서 뭐 괜찮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거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거기에 다른 학생들이 어떤 글을 남기거나 참여를 했거나 하는 적들이 있는 경우에는 본다.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그 관리자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만든 어카운트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보스턴에서 며칠 날 몇 분 몇 초 들어와서 몇 번 페이지가 한 10개가 있다 치자, 학생 웹페이지가. 자, 그러면은 어느 페이지를 몇 분 동안 머물다가 로그아웃을 했는지가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2년 전 같은 경우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한 게 한 군데밖에 없어. 얼리 디시전이었으니까. 근데 보스턴에서 로그인을 했고 몇 분 또 3분 동안 머물면서 봤다. 이 흔적을 봤단 말이야. 자, 이것은 그 학교밖에 없는 거지. 그 갑자기 우리 학생 사이트가 뭐 아무나 누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광고를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를 들어왔다는 거를,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왔다는 거니까, 아, 그때부터 조금 잘 이렇게 꾸미면 이 사람들이 효과가 있구나.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추가 자료로 주었더니 연락이 와. 네가 보낸 요거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대학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너의 작품을 공유를 해서 써도 되겠느냐 허락을 해준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소개를 하고 네가 우리 학교에 온다면 꼭 이 클럽이라 그랬나 뭐 액티비티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초대장 비슷하게 합격은 받으면서 동시에 하루 다음 날 그 편지가 또 오더라. 그러니까 본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올리면 좋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셔널 페이지에는 어떤 것들을 올리냐면 에디셔널 에세이를 쓰는 경우도 있어. 자, 특수 케이스의 상황에 들어갈 때 우리 고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제안을 드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에세이를 한 편 쓰고 그거랑 똑같은 식으로 나의 성장 배경에 대한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 아니면 난처한 상황 특수 상황에 처했다면 그거 오픈을 해야 돼. 자, 근데 요거를 오픈을 할 때 한 가지가 더 병행돼야 돼. 요거 되면서 에디셔널 에세이 올릴 때는 확실히 합격에 많이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 해서 요것도 하세요 하는데 그거까지 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는 애매하긴 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지만 추가 에세이를 쓸 때는 도움이 된다. 자, 요거 하면은 한 50% 효과가 있어. 요 뒤에 것까지 같이 한 100%라고 난 자신이 있는데 그 추가 에세이가 그냥 아무거나 한 편 더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서의 다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들 심사관들이 꼭 들어야 되는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됐던 것들이야. 좀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쓸 때 뭐 내가 독감에 걸려서 내가 뭐 한 2주 동안 학교를 못 가서 공부를 못한 바람에 뭐 전체 GPA가 좀 떨어진 이런 구질구질한 약간의 변명? 예를 들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점수를 빡세게 해주는데 그 선생님의 특징으로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연락 무서워서 점수를 애들이 다 싫어하는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마이너스 됩니다. 그거는 쓰지 않는 거야. 그런 것들.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겪었던 역경 있잖아. 나의 특수 상황, 특수한 환경, 부모 없이 살았다거나 기숙사도 아니야. 호스트 패밀리도 없어. 그냥 몰라. 고아라거나 뭐 이런 성장 배경, 특수 상황들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자, 그게 대부분 해당이 안 돼. 10에 9이. 근데 한 명이 되면 오픈하는 것도 도움이 됐다는 거야. 자, 이제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올렸는데 효과 없었거나 올렸는데 마이너스 될 것 같은 느낌의 서류들을 해서 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것들 선생님이 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력서가 있어. 근데 이력서가 카먼 앱의 기준에서는 특별활동과 액티비티 10개를 넣고 수상 경력 5개가 들어가지 칸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액티비티가 10개가 넘어요. 한 15개, 5개가 남아 돌아. 죽이기 싫어. 자, 그러면은 레즈메이를 첨부해. 근데 액티비티가 내가 뭐 10개 칸이 있는데 10개도 다 못 채웠어. 한 7개 있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력서로 PDF 파일로 하나로 이쁘게 만든 걸로 해서 추가를 해봤자 반복될 거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원래 원서만 있어도 돼. 근데 반복이 아니라 추가 정보가 있으면 이력서를 올려도 좋겠다. 아니면 올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에디셔널 섹션 페이지에 추가 에세이 섹션에다가 아까 말한 추가 에세이를 쓰는 경우 특수상황의 케이스에 속한 아이들은 내가 볼 때 아예 에세이를 2편 씁시다 하는 경우들도 어쩌다가 10명에 1명, 20명 중에 1명 있기는 있거든. 그런데 그냥 에디셔널 섹션에다가 리서치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또 어디 뭐 네이버 글에서 읽었어. 그래가지고 네이버 지식인 누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뭔가는 올려야겠는데 뭐 내가 그렇게 리서치한 건 없잖아. 자, 근데 학교에서 익스텐디드 에세이나 뭐 캡스톤이나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리서치 페이퍼를 한 10몇 장짜리를 쓴 게 오케이. 그걸 갖다가 때려 올려? 안 돼. 하지 마. 학교의 숙제는 올리면 안 돼요. 마치 그거는 수학 숙제 한 페이지짜리 시험 보고 100점 맞았는데 그거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거랑 똑같아. 나 수학 다 맞았습니다. 그게 뭐야?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학교에서 쓰는 숙제가 한두 개였는데 근데 리서치는 좀 큰 숙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렸다고 해도 그건 리서치라고 카운트가 안 돼. 그거는 숙제야. 학교의 과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해서 대단한 업장인 것 같지만 숙제니까 올리면 안 돼. 학교 it's part of school grades. 학교 성적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원서에 올리지 마. 추가서 없어 보인다 여러분. 자, 넘어가. 그 다음에 아까 개인 웹사이트 만들 때 개인 웹사이트가 그냥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나의 프로필을 정리한 거 있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버튼 딱 누르면은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뭐야. 그래서 나의 이력 쭉. 그거 원서 메인 첫 번째 페이지에 있잖아. 주소 뭐 어느 학교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그거를 그냥 조금 더 예쁘게 핑크색 페이지에다 만들어 놓는 이런 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했던 특별활동에서 액티비티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나열어. 자, 그러면은 추가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에 붙일 것 같냐 하면 no. If they don't gain additional information you sort of losing a point. redundant 하면은 없어 보여. 마이너스 돼. 자, 그래서 아예 원서의 그 기본 틀 있잖아. 액티비티 10개, 어워드 5개의 표현을 못한 게 에디셔널 추가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만 허용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뽀집어내서 조금 더 이쁘게 포장을 하는 걸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하면은 약간 없어 보여. 마이너스 될 것 같아. 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냥 원서를 써도 합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it will not make a difference.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 아까 들어오는데 넣지 말아야 되는 추천인 외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랑 일을 안 해봤어요. 근데 아빠가 아는 분의 친구야.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절친이 뭐 예를 들어 A 대학교 교수님이야.
그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이게 한국식 추천서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운 부모님과 친한데 이 집안으로서는 학자 집안으로서 뭐 전통과 조선시대 조선왕조 500년 역사와 함께 아주 양반 가문으로서 what 그게 뭐야? 애 얘기를 해. 아이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 얘기하는 막 집안 얘기하고 자 그렇다면 나로 말하자면 나는 교수가 된 지가 뭐 20년 차로서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으며 학생들을 많이 받고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 학생은 상당히 훌륭하다. 뭐야? 이 학생은 상당히 훌륭하다. 한 줄 들어갔잖아. 그거는 아니야. 지소개를 연락한다? 이런 식의 스타일의 추천서는 의미가 없고 외부인 다 알아. 전형적인 아시아계 스타일이 뭐야? 아빠 백 엄마 백 낙하산 다 태워가지고 애는 가만히 있었는데 막 덕지덕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아니은 추천서를 넣는 건 좋은데 아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추천서를 에디셔널로 올리시는 게 낫습니다. 아닐 거면 또 다른 선생님을 받는다든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부 추천서가 들어간다든지 안 하는 게 나아. 약간 마이너스 돼서 1.2점 까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래. 이 10학년 학생들부터 패션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9학년 때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어왔으면 2년 차가 되는 10학년 때부터는 멘토링 이 컨설팅 프로그램에 패션 프로젝트가 적용돼. 1년 내내 나만 하는 프로젝트.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이 전공과 연결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여를 하는 임팩트를 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1년 후에 에디셔널 섹션에다가 뭔가를 써서 올리고 싶은 그런 취지를 하는데 그게 잘 먹히는 것 같아. 4개월 전에 얼리 디시전 발표할 때 얼리 합격자가 우리는 6명의 합격자가 나왔어. 얼리에. 우리 수준에서 많은 편이요. 그중에 5명이 에디셔널 섹션에 패션 프로젝트가 있는 우리랑 컨설팅을 하고 올라온 아이들이란 말이야. 한 명은 그냥 원서만 들어왔는데 에디셔널 섹션 빈칸으로 갔는데 합격이 나온 사람이 있고. 자, 요런 거를 볼 때 확실히 요즘 시대의 어드미션들 예를 들어 테스트 스코어도 뭐 옵션놀이다 이러면서 어드미션 사람들이 진짜 많이 그만둔대요. 공석이 되게 많아 어드미션들이. 이게 요즘에 사람 뽑기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고충이 뭐냐?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른다. 한 걸음 더 나간 학교 안에 있는 커리큘럼을 좀 더 깨고 조금 더 노력을 한 의지와 추진력과 수고와 고생과 경험, 그 한 걸음 더 나간 경험을 보여줄 때 섭외가 잘 되는 게 확실해. 자, 근데 그 경험을 원서 쓸 때 막 그냥 잠깐 3개월 해가지고는 약간 도움은 되게끔 우리는 과장은 할 수 있으나 좀 너무 바쁘지 아이가 11학년 때부터 달려. 그러니까는 펼쳐야 돼. 10학년 때부터 추진하고 11학년 때부터 가고 뭐 이런 것을 학생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나눠서 하니까는 적응이 되는 것 같고 원서 쓸 때는 효과는 상당히 큰 것 같아서 그게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진행을 하고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면서 연락 스트레스 받지. 공부 말고 연락 이것저것 더 하라 그러니까. 선생님 다음 시간에 올게.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학생 여러분. 바이바이.